안녕하세요. 연애에 취한 로미 언니입니다. 조금 무거운 고민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서 제 고민을 공유하고 폭넓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보내봅니다. 이전에도 다른 곳에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댓글의 99%가 저보고 호구, 퐁퐁이라고 하며 이혼이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17년 정도 되었고 고등학생 아이가 하나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 결혼하신 분이네요. 저는 한 달에 실수령 470만 원 정도를 버는 직장인입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전부, 공과금, 제 새끼 식비마저도 포함된 생활비 일체를 제가 모두 담당하고 그 나머지 170만 원을 아내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카페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 주 6일 알바를 합니다. 아내는 카페 알바가 늘 힘들어하며 제가 주는 돈이 늘 적다고 항상 저를 향해 불만을 표현합니다. 제가 잠버릇이 나쁘고 코를 골아서 예민한 아내가 잠을 못 잔다고 각방을 쓴 지 벌써 10년은 훌쩍 넘었고요. 가끔 아내가 침대에 있을 때 옆에 누우면 절 피해서 침대에서 나가버립니다. 이런 아내의 반응에 거절감, 상실감이 들어서 너무 우울하고 남들이 말하는 ATM 이야기에 공감이 되네요. 아내가 나중에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저는 퇴근 후에 7시에서 12시까지 투잡으로 돈을 모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제가 아내에게 주는 돈이 적어서 아내는 저를 거부하고 불평하는 걸까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참고로 저는 174cm에 68kg, 배는 안 나왔고 약간 근육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저녁 식사도 제가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해놓고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도 다 제가 하고 제 빨래도 제가 합니다. 취미생활은 금전적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인지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각박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 부부 클리닉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내에게 생활비를 얼마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분께서 지금 많이 힘들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일단은 변호사 상담을 한번 몰래 혼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자꾸 초점이 내가 생활비를 얼마를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뭐 답이 없는 것 같고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제3자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고 정말 헤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듣고 오시면 오히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더 입장이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각방을 쓴 지 10년이 됐다. 아내가 항상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불평을 한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이미 리스 부부에다가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본인께서 이렇게 새벽까지 투잡을 뛰고 돈을 열심히 벌고 얼마를 더 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 깊은 아래에는 이미 두 분의 관계가 정서적으로는 거의 끝났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같이 사는 게 결코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지금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고등학생 자녀 한 분이 있으신데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 자녀분도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집안의 어떤 온도나 공기 또 이제 부모님 사이의 어떤 그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이혼한 그런 이제 상태인 거를 느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자녀분께서도 속으로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가 정말 이혼을 하더라도 그 이혼 자체가 크게 상처가 되거나 충격을 받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혼 가정에서 자란 분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은데 나 때문에 계속 산다. 싸우면서 아니면 정말 냉랭하면서 이 혼인 관계를 이어왔던 거에 대해서 자녀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원망하거나 그냥 진작 일찍 헤어지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성인 돼서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상담도 받아보고 자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면 사실 뭐 이혼해도 크게 이제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그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뭐 두 사람 다 헌신하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갈아 넣어서 온 가정이 굴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이 남자분께서 자기 한 몸 완전히 갈아 넣어서 희생해서 이 가정이 굴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을이 되신 입장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평생 그렇게 참으면서 또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거냐, 또 이제 자녀를 위한 거냐, 가정을 위한 거냐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혼을 하시던 하시지 않던 간에 이 관계의 균형점을 맞춰 나갈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 이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담의 경우도 물론 부부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좀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가서 상담을 받으면 좋긴 한데요. 보통은 한 사람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니면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가자고 하는데 이 상대편 사람은 절대 이제 그런 거에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딴 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처음부터 같이 가시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신디라는 그 부부 상담 플랫폼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어플도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와 어플에 보면 여기가 이제 부부 상담, 이혼 이런 쪽에 전문적인 좋은 칼럼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진단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본인이 어떤 부부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시고 여기 있는 칼럼도 읽으시고 상담을 신청하면 1:1 상담을 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디 플랫폼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일하고 나서도 야간에 알바를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아내가 카페를 차리는 데 돈을 이제 보태주려고 한다. 아내가 카페를 차리게 되면 그 후에 본인에게 정말 고마워할까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가정 분위기가 훈훈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카페가 정말 차려지는 순간 아내는 정말 거기에 더 몰입하고 남편분과는 점점 완전히 더 멀어지고 고마워하고 같이 나누기보다는 완전히 그냥 남남처럼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뭐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제3자가 이 사연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 아내분은 이 카페를 차려서 아예 완전히 남편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몇 년 후면 이제 아이도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렇게 이제 그 몇 년 후를 바라봤을 때는 아내가 독립된 카페를 차려서 장사를 하는 게 결코 가정을 위한 것인지 또 남편과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 남편분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겠지만 한 번은 직설적으로 좀 냉정하게 상황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조건 이혼을 하세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본인의 어떤 판단과 배우자와 어떻게 또 협력할 수 있느냐, 달라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정도 잘 멀고 이렇게 성실한 분이시라면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 혼자 사셔도 오히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또 삶의 질도 높아지면서 휴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일찍 결혼하신 기혼자분들 40대 중반, 후반, 50대 초반 이런 분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의아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밖에서는 좋은 직장 다니고 인정받는 사회 구성원인데도요. 막상 가정 안에서는 슈퍼 을이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밖에서 만났을 때는 이런 이제 가정 이야기, 부부 이야기를 안 하니까 티가 안 나는데 뭐 개인적으로 친해지거나 이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왜 이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심하게 말하자면 좀 노예처럼 그러니까 가장인데 그 집안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그런 모양새로 사는 가장분들이 많고요. 이분들이
본인이 어떤 자아가 생기기 전에 뭐 20대에서 30대 극초반에 결혼을 해버렸고 아이 뭐 둘 낳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신을 돌보고 챙기는 법을 아예 잊어버린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내분이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챙겨주고 아이들한테도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집안들이 많잖아요. 아빠는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개인적인 취미나 소비 생활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10년 이상 지나서 문득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도 아빠와 그렇게 뭐 친하지가 않고,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뭐 친밀함을 쌓지 못했던 아빠의 어떤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간 역할을 엄마가 안 해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와 아빠들의 그런 거리감이 멀어져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아내가 집안에서 1인자이고 모든 대소사나 돈 쓰는 거, 뭐 심지어 부동산 이동하는 거 이런 것까지 결정을 다 해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정 내에서 아빠가 돈을 다 벌어오지만 아빠가 있을 자리, 아빠의 위치라는 거는 굉장히 좁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내 삶의 결과가 흘러왔다는 거를 남자분들이 한 40대 중반 이후에 어느 순간 확 느끼면서 심하게 현타가 오고 거기서 정말 정신적으로 좌절하고 무너지면요. 그 이제 속에서 정말 상하는 게 정신과 약을 상담받고 먹어야 될 정도로 무너지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밖에서는 또 절대 쉬쉬하고 괜찮은 척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지금 이혼만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본인이 어떻게 보면 더 괴로워지고 정신적으로 의뢰 상태,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고, 내가 그렇게 무한정 희생하고 내 몸을 갈아 넣는다고 해서 내 자녀나 내 아내가 나를 알아봐주고 고마워해주고 가정 분위기가 변하게 되겠지.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가정도 소중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소중해요. 내가 있어야 내 가정도 있는 거고요. 내가 몸이 건강해야, 또 내가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몸과 마음과 그 정신적 여유를 기반으로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정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 물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지만 이거는 가정에 대한 회피이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내와는 사실상 정서적 이혼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는 기제로 더 일에만 몰두하고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회피하고 계신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심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고요. 사연자분께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정말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조금 줄이시고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원과 또 조언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